이 사연은 서울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30평대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수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며 시계를 확인했죠. 오전 7시, 아버지 최병철의 병원 진료 시간이 9시였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지영아, 일어나야 해.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한다고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침실에서 나온 김지영은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답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미나랑 카페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건 민수가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지영은 여전히 가족 일보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진 이후로는 더욱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잖아.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영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민수가 아버지랑 둘이서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깨달았거든요. 대신 그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열쇠를 챙겼습니다. 그럼 나는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 점심때 전화할게.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지영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죠. 아버지가 사는 곳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최병철은 어머니 순자와 함께 20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민수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아이고, 별일 없어. 그냥 가슴이 좀 답답한 정도야. 병철은 아들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입술이 파래지는 것을 보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죠. 지영이는 안 왔구나? 아, 네. 지영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병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병원 진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철은 창밖을 내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수는 아버지의 건강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가슴이 아프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가끔 숨이 차곤 해. 그런데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민수는 아버지의 대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60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병철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는 동안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진료 어떻게 나왔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좀 심각해 보여. 에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의 목소리 뒤로 카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아내가 자신의 걱정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진료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철의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맞나요? 아니요, 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지영은 여전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철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아프다고 며느리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분이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도 지영이는 어리니까 이해해줘야 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민수는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지영은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오는 참이었어요. 어머, 민수 벌써 왔어요? 아버지 진료 잘 받으셨어요? 좀 심각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셨어. 지영은 쇼핑백을 소파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더 자주 뵈어야겠네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무관심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영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아버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가족들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영의 무관심한 태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빨리 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수는 회의 중이던 것도 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급히 사무실을 나섰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원으로 가셨어요?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으신다고 해. 민수는 서둘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어머, 정말요? 어떻게 하죠? 일단 나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 당신도 빨리 와. 네, 알겠어요. 지금 미나랑 있는데 바로 갈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난주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안내를 받았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 민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가슴을 움켜쥐고 아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어. 의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태가 매우 위험해요. 민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마비라는 단어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괜찮아지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지영이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민수, 아버지는 어떠세요? 심장마비야.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위험하다고 하셔. 지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며 입을 가렸습니다. 평소 건강해 보였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순자는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순자는 지영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거든요. 평소 지영의 행동을 보면 가족보다는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빨리 와줘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민수와 지영, 순자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들 불안해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민수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영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오후 1시 30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먼저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보, 나 두고 어떻게 먼저 가. 민수는 어머니를 달래며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 힘내요. 장례 준비해야죠. 민수는 아내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상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장례식장 알아봐야겠어. 어머니, 아버지 옷은 집에 있죠?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옷장에 정장 있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양복으로 해야지. 민수는 장례식장에 연락해서 빈소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병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지영아, 우리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겠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민수, 나 내일 모레 발리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죠? 민수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지영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떻게 여행을 가? 아, 맞다.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해야 한다는 게 속상했거든요. 민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지영이 장례식보다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아, 여행은 나중에 또 갈 수 있잖아. 지금은 아버지 장례식이 우선이야. 네, 알겠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취소한다고 할게요. 지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항공료도 지불했고 리조트 예약도 완료한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지영은 친구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문에 여행을 못 갈 것 같아. 어머, 정말? 그럼 어떻게 해?
벌써 다 예약해놨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티켓값도 아깝고. 민수는 뒷좌석에서 지영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여행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빈소를 차린 후 민수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느라 바빴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선택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진이 좋겠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야. 영정사진 속 병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지영은 한쪽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일정에 대해 묻는 전화였어요. 응,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는 지영의 통화 내용이 신경 쓰였지만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과 동네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거든요. 민수야,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놀랐니? 삼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병철이가 이렇게 일찍 갈 줄이야. 우리보다 건강했는데 말이야. 조문객들은 모두 병철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지영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나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여행 일정 때문에. 지영아, 지금이 그럴 때야? 조문객들도 계속 오시는데. 금방 할게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지영은 민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미나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지영아, 괜찮아. 그런데 정말 여행 못 가는 거야? 미나와 친구들은 지영을 위로하면서도 여행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한 명이 빠지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사실 말이야.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티켓이 환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리조트 예약도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해. 그럼 어떻게 해? 이미 다 돈 내놨는데.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은 중요했지만 친구들과의 약속도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까웠습니다. 혹시 장례식은 민수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친구들은 지영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히려 민수가 혼자서 더 편할 수도 있고. 지영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답답했어요. 울고 있는 순자를 보는 것도 힘들었고 조문객들과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지영아, 괜찮아. 민수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해해 줄 거야. 지영은 친구들과 2시간 넘게 얘기한 후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지영이 없었던 걸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여행 일정 정리하느라. 미안해요. 그래, 이해해. 갑자기 생긴 일이니까 친구들도 당황했을 거야. 민수는 아내가 여행을 취소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차마 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며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게 맞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너무 갑자기 가셨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순자도 옆에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어떻게 먼저 가요? 우리 늙어서 같이 여행도 다니기로 했잖아요. 지영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 못 가는 거야? 너무 아쉬워. 항공료 환불 안 되는 거 확인했어. 정말 아까워. 리조트도 취소하면 위약금 50만 원이야. 지영은 친구들의 메시지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만 원의 위약금에 환불 안 되는 항공료까지 생각하니 정말 아까웠어요. 새벽 2시쯤 지영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 얘기 좀 할까요? 응, 뭔데? 사실, 여행 문제로 고민이 있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직도 여행 생각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고민? 항공료가 환불이 안 되고 리조트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커요. 이미 100만 원 넘게 낸 상태라.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 장례식인데. 알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민수가 혼자서 더 편할 수도 있고.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여행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영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 오해하지 마요. 시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현실이 뭐가 중요해? 지영은 민수의 화난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어요. 민수 시아버지도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은 민수가 주도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있어봤자. 그만해. 민수의 큰 목소리에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도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는 지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될 이야기였거든요. 지영아, 정말로 여행을 가려는 거야? 민수,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미 돈도 다 냈고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 장례식이 더 중요하지 않아? 지영은 민수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여행이 더 중요했거든요. 시아버지와는 그렇게 가깝지 않았고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민수, 이해해주세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계속 찾아왔고 민수는 상주로서 인사를 받느라 바빴어요. 순자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사이 몰래 여행 가방을 준비했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민수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민수, 언제 왔어요? 답해. 정말 아버지 장례식을 두고 여행을 가는 거야? 지영은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한 일이었어요. 민수,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친구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나보다 중요해. 아버지보다 중요하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건 정말 슬퍼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어봤자. 또 그 소리야?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민수는 아내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여행을 우선시하는 아내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영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갈 거야?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돈도 다 냈습니다. 네, 갈 거예요. 3일만 다녀올게요. 3일?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내일 모레인데 3일 동안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아버지 장례식은 어떻게 해? 민수가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나 혼자 하라고. 여보, 저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있으면 방해만 될 거예요. 민수는 아내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마음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거든요. 좋아. 그럼 가. 하지만 후회하지 마. 민수, 나는 빈소로 갈게. 혼자서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내드려야 하니까.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남아서 가방을 마저 쌌어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영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에게는 메시지만 남겼어요. 미안해요. 3일 후에 돌아와서 제대로 사과할게요. 장례식장에서는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철의 직장 상사와 동료들, 동네 주민들,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민수야, 며느리는 어디 갔니? 큰아버지가 지영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지영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 이런 때 며느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순자는 지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친척들이 지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순자야, 지영이는 언제 와? 글쎄,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인데? 시아버지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뭐가 있어? 순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도 친척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상주인 자신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는 게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수야, 지영이한테 전화해봐. 빨리 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 비행기에 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계속 지영을 찾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잠깐 이리 와봐. 순자는 아들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여행 간 거야? 네, 어머니. 미안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시아버지 장례식을 두고 여행을 가다니. 순자는 며느리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가족보다 여행을 선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성 문제야. 순자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달랬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분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순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지영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순자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지영의 SNS 게시물이었어요. 누군가가 캡처해서 공유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지영이 발리 공항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민수야, 이것 좀 봐. 민수는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영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행 사진을 올릴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이런 며느리를 두고 살 수는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 주변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보세요. 지영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순자는 친척들에게 지영의 SNS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랐어요. 이게 뭐야? 지영이가 여행 간 거야?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가다니.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영을 변명해주고 싶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큰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겠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영의 배신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발리의 뜨거운 햇살 아래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럭셔리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야자수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와, 지영아. 정말 여기 와서 다행이야. 너무 예뻐. 친구 미나가 선글라스를 쓰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지영도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게. 취소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뻔했어. 그런데 괜찮아? 시아버지 장례식. 친구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곧 밝게 웃었어요. 괜찮아. 민수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거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거든. 지영은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조문객들과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래, 지영이 말이 맞아.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지영이가 거기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미나의 말에 지영은 안심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지영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발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얘들아, 사진 찍자. 지영과 친구들은 수영장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은 그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발리 첫날. 너무 행복해요. 해시태그 발리 여행, 해시태그 친구들과 함께,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사진을 올린 후 지영은 민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12통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스파를 받으며 완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서 지영은 한국에서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눈치도 장례식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 천국이야. 이런 게 진짜 휴가지. 저녁에는 해변 레스토랑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지영은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진짜 잘 왔어.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 맞아. 결혼하고 나서 자유롭게 놀 시간이 없었거든.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해변에서 놀다가 리조트로 돌아온 지영은 민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지영아,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정말 화나셨어. 지영은 문자를 보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났다는 건 예상했지만 민수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시각 서울의 장례식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SNS 사진을 본 후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행 사진을 올리다니. 친척들도 모두 지영의 행동에 혀를 찼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친척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버릇 없음을 비판했어요. 순자야, 이런 며느리랑 어떻게 살아? 너무하잖아.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나 봐. 가족이 뭔지를 모르는군. 민수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의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창피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슬픔보다도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지영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 아파트는 민수와 지영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담 받나요? 네, 급하게 팔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서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강남구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 30평형입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순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네, 가족 문제가 있어서 빨리 정리해야 해요. 순자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지영에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현장에서 만나서 상담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파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발리에서 둘째 날을 보내는 지영은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수영복을 입고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았어요. 지영아, 여기서 사진 또 찍자.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 사진도 곧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발리 둘째 날. 바다가 정말 예뻐요. 해시태그 발리바다, 해시태그 우정여행, 해시태그 힐링. 지영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친척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저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후 매매 가격을 제시했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데 급매로 하시면 9억 5천에 거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계약해 주세요. 순자의 단호한 대답에 중개인은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큰 거래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데 순자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 했거든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워낙 큰 금액이라서. 제 명의 아파트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순자는 지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을 배신했으니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구매 희망자 한 분이 보러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일쯤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네, 강남 아파트는 수요가 많아서 금방 나가요. 특히 금매로 나오면 더욱 빨리 팔립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이 없어진 걸 보면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각은 지영에게 주는 깜짝 선물이어야 했거든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민수는 어머니의 대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때문에 바빠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파트를 보러 온 구매자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내일 계약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결제 가능해요. 순자는 구매자의 말에 기뻤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병철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지영이는 정말 안 와? 친척 어른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안 와요. 발리에서 놀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다니. 친척들의 비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연락도 받지 않고 있었거든요.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앞서 걸었어요. 순자는 상복을 입고 울며 따라갔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뒤따랐어요. 화장터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민수는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이가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교육했어요. 순자도 남편의 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런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셨죠? 제가 꼭 바로잡을게요.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모시는 것까지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느라 지쳤어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래야겠다. 나도 너무 피곤해. 순자와 민수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어요. 지영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어요. 여보, 지영아, 나야. 아버지 장례식 다 끝났어. 아, 그래요? 수고 많으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배경으로 바다 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해변바에서 친구들이랑 있어요. 내일 돌아갈 거예요. 그래. 빨리 와. 얘기할 게 많아.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봐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시각 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오늘 받으시고 잔금은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때까지 세입자들에게는 말씀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족들 모르게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는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아파트는 다음 주에 새 주인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았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영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놀랄까?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이 팔렸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한편 발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지영아, 정말 잘 왔다. 내일 가는 게 아쉬워. 나도 정말 힐링 제대로 됐어. 지영은 지난 사흘 동안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의 장례식 일도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국 가면 또 현실이겠지? 그래도 이번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야. 지영은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직은 걱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돌아갈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도, 가족들이 모두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지영이 발리에서 돌아오는 날,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집으로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와서 얘기하자. 지영이도 같이 데리고 와. 민수는 어머니의 심각한 목소리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없었어요. 지영은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마중 나온 걸 보고 반가워했어요. 민수,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영의 밝은 인사와는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보자고 하셔. 바로 가야 해. 지금요? 저 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저녁에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셨어. 지영은 민수의 차가운 태도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를 반갑게 맞이해주지도 않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가자니 서운했어요. 민수, 왜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차에서 얘기하자.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영은 계속 민수의 눈치를 봤지만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을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영이 인사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아. 지영과 민수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서 지영을 노려봤어요. 지영아, 여행 재미있었니? 네. 그런데 어머니, 무슨. 아버지 장례식 때 넌 발리에서 뭘 했는지 얘기해봐.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분위기에 움찔했어요. 어머니, 제가 가지 못한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돈도 다 냈고. 돈? 순자는 지영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뭐야?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행 사진 올리는 게 정상이야?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영의 SNS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 순자는 지영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민수야.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너희 집 팔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순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았어. 어제 계약했고 다음 주에 잔금 받고 넘겨줄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런 일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해. 지영이가 우리 가족을 배신했는데 무슨 상의를 해? 지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여행을 간 것 때문에 집까지 팔렸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설마 저 때문에. 그래, 너 때문이야.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고 여행 가는 며느리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을 팔다니.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순자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너무해. 지영이가 한 짓이 더 너무하지 않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집을 되돌릴 수는 없나요?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미 계약했어. 되돌릴 수 없어. 순자는 지영의 눈물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 민수는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팔 필요는 없었잖아요. 필요 있었어. 지영이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했거든.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알겠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영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만회하겠습니다. 민수는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회? 어떻게 만회할 건데? 아버지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 순자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혼자 치른 슬픔과 분노가 어머니 마음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지영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 아버지 장례식 때는 어디 있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영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지영아,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진짜야? 아니면 집 팔린 게 아까워서 우는 거야?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매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아파트 매각 소식을 듣고 며칠이 지난 후 민수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지영의 배신, 어머니의 복수.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지영은 그동안 민수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영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시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민수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지영의 눈물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는 났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도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새 집주인이 이사 날짜를 통보해 왔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급하게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어요. 여보, 임시로라도 어디 갈 곳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알아볼게. 당분간은 원룸이라도 구해야겠어. 민수는 부동산을 알아보며 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좁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즈음 순자는 혼자 집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철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순자는 아파트를 팔아버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에게 교훈을 주려 했지만 민수까지 고생하게 만든 게 미안했어요. 그래도 지영이가 정말 잘못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어디로 가는데? 일단 신림동 원룸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보증금이 적어서 거기밖에 못 구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던 아들이 신림동 원룸으로 이사한다니 안쓰러웠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어머니가 너무 심했나? 순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진짜로? 네. 매일 울면서 사과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는 팔렸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민수야, 어머니도 화가 나서 그랬어. 아버지 장례식 때 혼자 있었을 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은행에 가서 아파트 매각 대금을 확인했습니다. 9억 5천만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는 지영에게 교훈을 주려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순자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야. 시간 있으면 집으로 와봐. 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지영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순자의 집에 도착한 지영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응, 앉아봐. 순자는 지영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거야? 지영은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네, 정말 죄송해요. 시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하지 못해서. 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영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영아,
앞으로는 정말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할 거야?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여행이나 친구들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아파트 판 돈이 있어. 네. 이 돈으로 너희한테 새 집을 사줄까 생각 중이야. 지영은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지킬게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그리고 아버지 기일이나 명절 때는 절대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네, 약속드릴게요. 지영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기회를 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민수한테 정말 잘해야 해. 아버지 잃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네, 어머니. 민수한테 정말 잘할게요. 순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영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희한테 새 집 사줄게. 어머니, 정말요? 응. 지영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너희 줄 돈이었어. 다만 지영이가 정말 변해야 해. 네, 어머니. 지영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순자는 민수와 지영과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강남보다는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구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게 고마웠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지영은 정말 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가족을 우선시했고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어요. 병철의 49제가 되는 날 지영은 일찍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래, 잘하고 있어. 순자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교훈을 준 보람이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지영은 시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꼭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할게요. 민수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잘 살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병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산자락에 아버지는 편안히 잠들어 계셨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순자는 남편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영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시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순자는 민수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모두 잊고. 네, 어머니. 민수와 지영은 함께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민수와 지영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당신과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길게요. 나도 미안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확인했어요. 아버지, 저희 정말 잘 살아볼게요.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시련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지영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이기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순자의 복수는 결국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깨달음이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픔을 겪은 만큼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채로 말이에요.